한 5분의 4토막 났잖아요. 한 5분의 1 가격이 됐잖아요. 고점 대비. 자, 이게 이제는 다음은 구조조정 단계라는 거야. 그죠? 이제 회사가 합병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2차전 지주는 계속 매도해라. 그죠? 계속 매도해라. 그랬죠. 지금도 매도해요. 언제 어떻게 합병될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어제 며칠 전에 말했던 반도체도 디램 분야에서 창신 테크놀로지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격차가 2, 3년 차 정도. 길어 2, 3년 차. 자, 우리가 유일하게 돈을 버는 게 반도체, 자동차인데,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에 우리가 또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문제. 자, 그리고 오늘 조금 다뤄볼 문제가 자동차. 자동차는 지금 BYD가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시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앞두고 있어요. 앞두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은 무섭게 자동차 시장도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폭스바겐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유럽에서도 어렵고 중국에서도 어렵고 한국에서도 별로 팔리질 않아. 폭스바겐이 그래서 막 구조조정 그러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겠어요? 중국차의 도전 그리고 점유율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뒤에서 보겠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도요타가 압도적이거든요. 도요타의 시장도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야. 중국차의 BYD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딥시크. 오늘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그죠? 나스닥이 날벼락이 떨어졌어. 미국이 이 AI를 가지고 나스닥 2만을 넘어서 지금 한 3만으로 2만 5천, 3만 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기술주의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2024년 국내 총생산 GDP 순위를 보니까 2024년이에요. 미국이 25조 4,300억 달러, 세계 1위고 중국이 14조 7,200억 달러 2위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GDP 차이는 아직도 많이 나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예요. 1조 6,700억 달러. 자, 우리나라도 지금 치고 올라가야 돼요. 10위 안으로. 그죠? 어쨌든 중국과 미국은 GDP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아직은 난다. 그러나 구매력,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자,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국내 총생산 GDP를 따져보면 틀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인구와 또 관련되는 거니까. 자, 보시죠. 중국이 37조 1,000억 달러, 세계 1위예요. 구매력을 평가 기준으로 한 GDP를 보니까 미국은 29조 2천억이야. 자, 2위. 그 다음에 한국은 14위, 3조 3천억 달러예요. 자, 구매력을 기반으로 한 GDP는 중국이 1위다. 자, 그러면 구매력을 기반으로 한 GDP는 뭐냐? 자, 일부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국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각 국가 사람들의 상대적 구매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이 저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중국에서 1달러로, 미국에서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보다 훨씬 많다. 미국보다 중국이 1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더 많다.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죠? 미국은 팔아먹는 물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죠. 잠재력이. 자, 이 구매력을 기반으로 한 GDP로 측정했을 때 중국의 경제는 미국을 앞지른다. 이는 중국의 생활비와 가격 수준이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잘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싸다 이거야. 그래서 PPP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GDP는 전 세계 총 경제 생산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 생산 및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살 때 20%는 중국 걸 쓰고 있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요즘 이제 호두과자집이 유명하잖아요. 호두과자를 사 먹으면 이제 우리밀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빵은 우리밀이야. 근데 그 안에 호두 그 팥의 원료는 중국이야. 중국산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 이제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날벼락 맞았어요, 오늘. 자, AI 딥시크 쇼크에 엔비디아. 지금 나스닥을 주도했던 건 엔비디아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17%가 빠졌고 장 전체적으로는 3.1%가 빠졌어요. 자, 이게 찬스가 될지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빠지면 조금 기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딥시크도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를 쓴 거예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 점은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검은 월요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엔비디아 시총이 847조 원.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죠? 자, 삼성전자의 2개 이상 되는 회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전력 공급업체 주가도 급락했고, 다 급락했어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졌고, 그죠? 유가도 떨어졌고, 앞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면 우리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명절 아직 뭐 며칠 남았는데, 3일 정도 남았는데, 3일 정도에 나스닥이 반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식도 충격이 좀 오겠죠. 그죠? 충격이 오겠죠. 특히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가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중국의 습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자동차 쪽은 우리 현대자동차도 잘 나가고 아직도 중국차가 시장을 이렇게 크게 점유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이 중국의 BYD 차가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왔잖아요. 아토 3인가 엄청나게 싸요. 근데 그게 성능이 좋으면 시장을 쉽게 잠식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동남아 시장도 일본의 그 자동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2019년 대비 지난해 중국 자동차 업체의 점유율은 아세아 주요 6개국 중 5개국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거야. 주요 6개국 중에 5개국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BYD 이를 필두로 한 가성비와 물량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빅게이가 미국 마크 라인즈 각국 업계 자료를 집계해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6%로 2019년 4%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니까 2포인트였는데 6포인트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 15% 그렇게 올라가겠죠. 자,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해 11월 시정 기준 각각 12%, 23%. 말레이시아는 23%야. 그죠? 어마어마한 점유율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BYD의 아토3가 위협이 되고 있어요. 자, 반면 일본 자동차 업자들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떨어졌겠죠. 그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점유율이 89%야. 그죠? 일본 자동차가 뭐 동남아 시장은 석권하고 있네요. 그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11월 기준 11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도 73%야. 자, 일본 자동차가 대단한 거죠. 아직까지는. 자, 이 BYD가 얼마나 싸냐면 유사 차량, 도요타의 유사 차량인 하이브리드, 키잔, 이노바, 제닉스보다 20%가량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20%가량. 20%가량 저렴한데 성능은 만약에 괜찮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뭐 괜찮아. 그러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 태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0%에서 2030년 18%, 2035년 2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우리만 지금 중국에 압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지금 아주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유일한 미국의 그 세계 탑 인공지능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국이 강한 것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인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이 급여를 주면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온다고 그래요. 참 문제죠.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런 점도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싸지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많이 사질 못하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 그러나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면,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죠. 그죠? 물론 하이닉스에게는 악재겠지만 뭐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